지금 바이낸스에 자산 남아 있으시면 진짜로 심장이 철렁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랑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처음엔 에이 설마 하시는데요. 다운로드가 막히면 신규 설치가 끝이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존 앱도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들어가면서 접속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지가 단순합니다. 바이낸스에 묶어두면 불안한 시간을 버티는 거고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면 통제 밖에서 숨통이 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으로 정식 신고 안 한 해외 거래소를 세게 치겠다는 겁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신고 제재의 정면 한가운데로 들어간 이유예요.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한국금융당국 요청을 반영해서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타이밍 이유가 더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세금 부과를 준비하는 흐름에서 해외 거래소는 세금 매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칼을 뺀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난 앱 깔려 있으니 괜찮겠지 하실 수 있어요. 당분간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다음 단계는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앞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회로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보안 문제도 있고 법적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잖아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씁니다. 거래 수수료도 비싸고 앞으로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비추천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막히기 전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자. 이 흐름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 중인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레버리지 200배까지 가능하고 원화 입금, 한글 지원되는 곳들로 추렸습니다. 게다가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내되는 곳들도 있어요. 거래소 5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은 그냥 링크 모음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판이 흔들릴 때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길이 곧 생존 루트가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 이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칼날 위에서 달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예요.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숏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바꿔볼게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차트의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런 상황은 시장이 밀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간다면 무작정 겁먹기보다 롱 시나리오를 세워볼 만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이걸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붙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이 이 상승 진짜로 믿는다라고 손들어주는 느낌입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롱 포지션은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뉴스 체크도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됩니다.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차트까지 상승 추세로 받쳐주면 롱 포지션은 훨씬 설득력 있는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숏으로 가볼게요.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핵심은 하락 흐름이 확인되느냐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라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시장이 아래로 끌려간다는 신호가 강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반대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숏 판단에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올라가는 척만 하는데 힘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지니 숏 포지션을 고려하면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가격 하락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차트까지 하락 구조면 숏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게 초보와 숙련의 차이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같이 보면 시장의 숨결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돼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 힌트를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확장, 수축을 보여줘서 지금이 조용한지, 폭발 직전인지 감을 잡게 해줍니다. 결국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정으로 누르는 버튼은 대부분 수업료로 돌아옵니다. 신호를 모아서 한 방향의 확률을 얻는 습관이 계좌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뒀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쓰는 내용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